네, 이제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되게 중요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단서는 뭐냐면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누군지를 보세요. 담보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권자예요. 채무자 등에서는 이제 소유자 개념이었죠. 근데 후순위 권리자는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권자. 근데 언제? 담보 가등기 후에요. 따라서 담보 가등기 실행에 따라서 사적 실행에 따라서 권리취 등의 방법에 의한 실행에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를 해서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요것들은 직권 말소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각자의 피담보 채권의 담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채권만 되는 거예요. 저당권부 채권이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없는 단순히 일반 채권에 불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권 말소돼. 담보 가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 때문에. 그 후순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적 실행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선순위 걸릴 때는 본등기했을 때 그 선순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넘어오지만 이 후순위의 권리들은 직권 말소돼요. 공무원이 직권 말소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이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담보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담보 가등기가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들어 소유자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담보 가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의물권적 성격이 없고 오직 담보물권적 성격만 있으면 여기는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담보 가등기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있겠죠. 그리고 이 특징들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이 저당권자가 이 목적물을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을 시켜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집행법원은 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요. 입찰기일을 정하겠죠. 그다음 배당 요구를 할 거고요. 누군가가 이제 입찰기를 열어서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낙찰자에게 넘어가겠죠. 대신에 담보가등기나 이 모든 권리들은 말소가 돼요. 그쵸? 모든 게 다 말소가 되겠죠. 전부 다 말소됩니다. 대신에 낙찰자가 납부한 경락대금, 환가대금, 이 부동산에 대한 변실한 환가대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다 등기부 기재 때문에 별도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이 사람들의 순서에 따라 이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게 순서들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담보가등기에 위에 후순위 권리자는 이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하면 이런 환가대금에서 자신이 파악한 교환가치에서 우선 변제 효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후순위자는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아요. 이 환가대금에서 순서에 따라. 그런데 이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런데 반면에 자, 똑같이 했을 때 등기부상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 이 후순위 권리가 있어요. 좀 전에는 이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해서 민사집행법에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경락대금을 누가 갖고 있어요? 법원이 갖고 있고 법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 변제 효력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적 실행한다. 이 담보 가등기권자가 사적 실행한다. 그러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하고 청산금 평가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할 때 2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리고 청산금 평가액이 있으면 남는 청산금이 있으면 담보 가등기는 누구한테 주죠?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죠.
지금 청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후순위 권리자한테는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채무자에게 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것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채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산금을 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 돈을 갚으면 좋을 텐데 안 갚고 다른 용도에 써버리면 이 사람들은 기대했던 우선변제 효력에 대해서 효과를 전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맞습니다. 그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와 진행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불리한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을 누가 갖냐 문제예요. 법원이 갖고 있으면 채무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이 후순위 권리자가 우선 변제 소력의 순서에 따라 받으면 되지만 이 경우는 사적 실행이라서 채무자가 이 청산금을 지급받게 돼 있거든요. 즉 담보가등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요. 이 사람들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할까? 만약에 이렇게 보호장치가 없으면 담보가등기가 선택됐으면 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뭘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이제 보호 규정을 두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청산금 청구권자는 원래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청산금을 달라고 얘기했으면 채무자 등인데 문제인식을 갖고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인정했다? 후순위 권리자도 이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야 네가 지금 채무자한테 청산금 줄게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이해관계 후순위 권리자야. 나는 저당권이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 얘기 있으니까 그 청산금에서 이만큼 줘. 그 얘기를 행사를 하고 그러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거기를 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선 변제 효력에 따른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채무자한테 돈이 넘어가는 걸 막음으로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할 수 없어요. 원칙적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원칙대로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거고 더 나아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된 부동산에는 더 이상 교환가치 파악해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이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 청구권 청산금 지금 아직 채권자가 채무자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야 너 채무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후순위 권리자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효과와 똑같은 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선순위 담보권자는 제외된다. 왜 그랬다고 했죠? 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담보가등기, 이 후순위 권리는 가등기한, 담보가등기 기한 본득이 되면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순위는 직권 말소 안 돼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적 실행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저당권이 당연히 말소되는 거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저당권 모두 말소되지만 순위가 이건 사적 실행이에요. 따라서 선순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직권 말소됩니까? 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 순위 보존적 효력에 앞서는 그 본등기 효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소되는 거예요. 그 순위 보존적 효력 때문에 말소되는 겁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아직 지급하기 전이에요.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실행 통지한 청산금 평가 범위 안에서 언제까지? 이게 중요해요. 청산금 지급 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은 우선 변제의 효력을 사실상 실행시키는 거겠죠. 순위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근데 실행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은 당연하겠죠. 범위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예요. 청산기간 도과 시까지 아니라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따라서 이걸 다 이런 담보하기 위해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자신의 순위에 따라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안정자시 했어요. 어떤 거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후순위 권리에 당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가 나 장래 이런 밖에 받을 권리가 있어. 청산금 평가에 통지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 청산금 내가 받을 돈이 있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산기간이 도나기 전에 그거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는 겁니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네.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후순위 권리자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처분해버리면 못하잖아요. 갑이 자 채무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고 설정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 담보가등기 후유 등기된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못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요 자체는 이렇게 바꿔서 나옵니다. 이게 돼야 청산금이 지급 처분해버리면 이 후순위 권리자는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사망은. 요의 권리 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실행 통지한 청산평가액을 자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것들 청산금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한테 나 채무자 등에게 이렇게 실행 통지를 했고 그 실행 통지 내용에는 시가가 얼마고 채권액이 얼마에서 청산금이 얼마야 그 사실까지를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좀 쓰질 않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써진 않았어요. 법조에 뭐가 있냐면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채무자 등의 실행 통지한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즉 채무자에게 이 시가는 얼마였고 채권액 얼마여서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 통지를 하니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알아야만요. 사적 실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절차가 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한테 다 통지가 가요. 법원에서 보내요. 근데 사적 실행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게 통지하라고. 그래서 채권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등의 통지도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그 통지를 받고서 알고 필요하면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있고요. 자, 그런데 자기가 딱 후순위 권리자 봤을 때 통지받은 거니까 이의가 있어요. 야, 이거 좀 문제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건 평가액이 잘못된 건데?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청산금 평가에 오른 자기가 충분히 변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차라리 경매로 넘어갔으면 내 돈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난 이거밖에 못 받잖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보호방안이 뭐냐? 청산기간에 하나요. 언제요? 청산기간에 하나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후순위 권리자, 예컨대 저당권자예요. 그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려면 전제조건 뭐죠?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평가액에 지금 이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자기 채권을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본등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하나요. 언제?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했으면 더 이상 사적 실행은 스탑이 되고 민사집행법에 대한 경매 절차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본등기 청구를 못해요. 담보권 실행에는 본등기 청구가 안 돼. 가등기 기간, 담보권 실행에 의한 권리취득의 방법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매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선이 돼서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해가 우선이 돼서 담보권 실행은 이제 중지가 돼요. 즉 그 얘기는 가등기나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 청산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본등기 청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경매를 청구했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금 금액의 주관적 평가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안정장치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 그럼 니네가 경매 청구해버려. 그러면 스탑되고 정식적으로 이제 입찰,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가치를 환가 등을 받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청산기간 내에 하나입니다. 대신 청산기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 이 기간에 대해서 틀린 질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등기 14조를 볼게요. 이에 관련해서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강제 경매 등의,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시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지 경우,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요거랑 관련된 거예요. 자, 청산기간 내잖아요. 청산기간 내에 대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아직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 지나기 전이잖아요. 청산기간에 이미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뭘 하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데, 이 시점은 아직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죠.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한 청산 절차가 이제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이 조항도 정말 잘 나옵니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경매 되니까 임의 경매도 포함된 거예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뭐가 없다?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비교하는 게 뭐다? 경매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경매 신청과 개시 결정 등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매 신청과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이 행해진 경우,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행해진 경우는 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등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사적 실행이에요.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매 청구는요, 민사집행법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후자를 더 우선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사적 실행과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어디에 우위를 줄까? 당연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더 우선권을 줘야겠죠. 근데 우선할 때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한다?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개시 결정 시점이 아니라 경매 신청이 시점과 그 다음에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인지 아니면 청산기간이 도과하기 전인지 그것도 좀 신청을 기준으로 해요. 보통 이제 등기라는 걸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은 그 경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만큼 경매 절차, 민사집행법에 대한 경매 절차를 더 우선시하는 게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문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사적 실행이 진행되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채무자뿐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의 예상치 못하는 손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서 그게 싫으면 경매를 청구해. 그런데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실행 통지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토를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통지를 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그 평가액을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는 민감하잖아요. 자신의 권리가 이제 직권 말소되잖아요. 이 절차에 있어서 내가 그럼 청산금 평가액에서 채무자가 즉 채권자가 채무자 지급할 청산금에서 권리를 행사할지 아니면 이게 불만족스러우면 이 방법을 택해야죠. 그렇게 되면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사적 실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채권자도 이 경매 절차에서 너의 순서에 따라서 받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는 더더욱 그 청산금 평가액을 공정하게 해야겠죠. 안 그러면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행통지 등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제 지문은 담보가등기구 등기된 저당권자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평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청산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 담보가등기구의 저당권자 이렇게는 뭐라고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도래 전에는
할 수 없다? 아니다. 원칙은 못하죠. 임의경매 신청하려면 변직에 도래하는데 이러한 경우 가등기 담보법에 대한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만 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다 청산기간 내에서만.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 실행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들을 강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경매 실행. 이제 사적 실행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가등기 담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3절 규정에 의한 담보권 실행 뭐죠? 기속청산, 권리취 등에 의한 실행. 그걸 하거나 아니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매관에서는 뭘로 본다? 저당권을 본다. 이게 싫으면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신청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이게 뭐죠? 등이라면 임의 경우에도 포함된 거예요. 강제 경매, 임의 경우 아니면 체납 처분도 포함되겠죠.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또 뭐였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신청이 전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경매 우선주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우선한다. 자, 경매 신청이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어느 시점 비교한다? 경매 신청일과 청산금의 지급 시점.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 지나기 전. 그걸 비교를 해서 그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즉 이런 경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담보권에 의한 가등기 실행 방법으로서 기속 청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청산기간 전에 의뢰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청산기간 전이잖아요. 그 전에 강제 경매 있다는 얘기는 청산기간 전에 경매 신청이 있었다는 얘기죠.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경매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청산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경매 신청이 있으면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가 민사집행 경매 절차가 더 우선시키는 겁니다. 자, 담보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 행해진 때는 가등기 담보권은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보고 다른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처럼 이 담보권도 강제 경매 등의 행해질 때 다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들이 실시되고 그에 따라 낙찰이 이어지면 기존의 저당권들이 말소되는 것처럼 가등기 담보권도 말소가 됩니다. 살아남지 않습니다.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즉 기속 청산 방법이 아니라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속 청산 아니면 경매 청구 아니면 다른 권리자에 의해 부동산 등재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배당 요구합니다. 배당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채권이 있죠. 제한이 있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기속 청산이 아니라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담보가등기 된 본등기를 채울 수 있는지 이 경우에도 담보가등기 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 절차가 진행됐어요. 이거를 세지 않고 요거를 그런 와중에도 다시 기속 청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묻는데 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우선하는 것처럼 그 영향이 그 배경이 여기에도 이어진 겁니다. 볼게요. 담보가등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마음이 바뀌어서 기속 청산을 주장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정이면 할 수 없다. 고얘기했습니다.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선택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등기 담보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할 수 없으므로 기속 청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2년에
최초로 이에 관한 최초 판례예요. 따라서 작년엔 출제가 안 됐고 그러면 조만간은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 영향은 경매 절차를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 실행은 예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담보권의 실행 비용. 자, 담보권의 실행 비용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